네,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이 또 움직여줄까요? 오전장 매수상의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매수상의 탑5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시스템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하나오션과 기아 올라와 있는데요. 한화 관련주 계속해서 매수상이 탑5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사실 어제장에 상한가로 네. 마감을 했다가 오늘도 좀 강하게 튀고 있고요. 지주사인 한화조차도 오늘 11%대 급등, 하나오션은 당연히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가는 섹터가 가는 말이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심이 하나그룹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화만 붙었다 하면 그냥 매수해도 가죠. 될 것 네.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시스템에 대한 리뷰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역시나 그 내면에는 필리조 선수 인수에 따른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증권가에서 좀 전망하는 목표치들은 오늘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다 초과 달성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은 일단은 NH증권에서 34,000원으로 가장 이제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이미 그 부분은 좀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제 현재 구간에서의 주가에 추가적인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올해 이제 필리조 선수에서 기대하는 그런 어떤 실적에 대한 연결분들이 제대로 나와주느냐, 기대했던 부분들 또는 그 이상이 나와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이제 앞으로 하나그룹에서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필리조선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작년 6월에 하나그룹에서 최종 인수 결정을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시스템이 지분을 60% 정도 가져왔고, 하나오션은 한 40% 정도 가져오면서 지난 4분기까지 했을 때 관련해서의 어떤 비용들을 모두 이제 처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됐다. 인수에 대한 부분들은 종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이후부터 생산성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적자 흐름들을 계속 이어왔고요. 2020년도 때 팬데믹 거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하더라도 매번 이제 생산성 저하에 대한 부분들이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을 하면서 7년 동안 적자 흐름들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하나그룹이 이 적자 흐름들을 좀 결국엔 타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저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는 기대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미국 해군에 대한 MRO라든지 신조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에 따른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객관적 요인은 작년 3분기 때 필리조선소에서 매출액 자체가 한 1억 1,5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 수치는 이제 2023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13% 정도 증가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치가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에서의 이 국가안보 다중임무 선박, 해군과 관련된 이 선박 시리즈가 인도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주력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상선보다는 워낙 건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성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가파르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거는 우선 2척 정도, 그리고 내년에 3척, 27년도에 2척에 대한 인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오션이 노후화된 설비라든지 고임금에 따른 낮은 생산성을 좀 개선시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그 이상의 어떤 강한 슈팅의 연속성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다소 좀 초과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좀 보유자 분들께서는 좀 일부는 매도하시고 잔량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무섭도록 올랐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그룹에 대한 전반의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고,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수페타시스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기간에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특히 오공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2027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조기 투자 결정을 내리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세가 강해요. 네, 더 강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네.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지난주 6일 날 이수페타시스를 이제 오전장 매매 상위 종목에서 또
선별을 해서 또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전망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좀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4분기 매출액 자체가 기존의 신공장에 대한 가동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향 어떤 물량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컨센서스는 2% 정도 상회한 실적이 발표가 됐고 영업이익단에서는 아무래도 예상했던 부분과 같이 기판 자체가 워낙 고다층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정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추출화되는 것들,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됐었고 그에 따른 어떤 테스트 관련 비용들도 좀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에서는 약 한 8.5% 정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단 뭐 성과급에 대한 일회성 비용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걸 보면은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 기업이 동사가 좀 속해 있는 업황 자체가 원래 기존의 과거 흐름들을 좀 고려해 보게 되면은 세트 수요가 둔화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세트 수요는 여전히 좀 둔화된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업황 자체는 이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당히 희소한 이 동사로서는 어떤 기회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근데 업황 쇼티지를 만드는 요인들은 역시나 이 다중적층에 대한 기술들이 새롭게 적용되는 그 모델들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적층이라든지 뭐 드릴 공정 이런 이제 공정들이 기존 대비 약 3배 정도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정에 대한 부하 자체가 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는 좀 떨어진다. 근데 아무래도 업황 쇼티지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7년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5공장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기존 건물을 이제 설비 셋업 완료를 이번 연도 10월에 완료하면서 5공장 조기 투자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수페타시스의 어떤 최근 주가 흐름에 있어서 좀 상방을 제한시켰던 요인이었던 제휴 인수에 대한 부분도 2차 전지 소재죠. 이 부분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유상증자 규모 자체도 좀 축소를 시키면서 2,500억 정도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다 시설 투자를 위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주가의 어떤 다운사이드 역할을 해줬었던 이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부분도 앞으로 이수페타시스는 뭐 꾸준히 이 머니머니 시간대도 소개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담스러운 구간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지금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승 재료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매수상의 종목은요. 기아입니다. 오늘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관련주 그 안에 부품단까지 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좀 호재가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이 상호 관세 조치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가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이 소식만으로도 투심이 굉장히 개선이 됐죠. 확실히 네. 요즘 뭐 트럼프 대통령 입에 의해서 맞아요. 시장이 말 상당히 한마디에, 일희일비 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근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모처럼 반등을 보여줬는데 같은 맥락으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국에 뭐 최근에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이 받아들이기는 좀 협상용 카드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황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우려감은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실제로 그런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학습 효과를 통해서 추후에 반영이 됐을 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오랜만에 모처럼 소개를 맞아요. 드리는 기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전년보다는 한 12% 정도 같은 기간 4분기 때 올랐는데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0% 정도는 올랐습니다. 다만
기존에 예상했던 컨센서스 대비는 소폭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뭐 영업이익에 대한 감소 자체가 기존에 원래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품사들에 대한 파업 그에 따른 뭐 차질 이슈가 조금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이 증가됐다라는 부분. 세 번째로는 보통 이제 수출주들은 환율이 높으면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말 환율이 좀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외화 충당 부채가 인식이 됐다라는 것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진한 수치가 기록이 됐는데 올해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 목표되는 영업이익률이 한 11%를 제시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원래 기존에 우려했던 부분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좀 많이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아가 이제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미국 판매 중에서의 판매되는 차량 중에 한 18%를 멕시코에서 조달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대비했을 때 멕시코에서의 관세 리스크가 좀 더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뭐 PBR, PER 이런 부분 워낙 저점의 수준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는 움직임들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흐름들 여전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동차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되면서 주가 조정이 좀 깊게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뭐 5% 가까이, 기아도 4% 가까이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태호 파트너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들고 오셨고요. 시청자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종목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LIG 넥스원이 픽을 당했는데 여러 가지 호재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부각이 됐던 이유가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좀 투심이 쏠리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이제 어제 LIG 넥슨이 1% 차이로 2등으로 꼽혔는데 맞아요. 아쉬워서 오늘도 박빙이었어요. 네, 오늘도 좀 박빙이긴 했는데 아쉬워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일단 방산 섹터의 최근 분위기를 보면 워낙 이제 호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기업들마다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흐름들도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올해도 역시나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역대 최대 수출에 대한 흐름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뭐 폴란드의 K2 2차 그리고 뭐 미국 비궁이라든지 뭐 폴란드 레드백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의 엘셈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수출 금액 자체도 뭐 30에서 45조 원 이 사이 정도의 캐파가 올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과 올해 이제 방산 섹터를 투자하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야 되는 것들은 작년은 이제 워낙 수주 모멘텀에 따른 자금력들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의 방산 정책들을 고려해 봤을 때 뭐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R&D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의 부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LIG 넥선 자체가 올해도 역시나 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 모멘텀들이 방산 5사 중에서 가장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금력을 기반으로 R&D 투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의 상승 탄력들은 좀 더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왔습니다. 기간의 매수 속에서 주가가 탄탄한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내일 실적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태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